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국어학원에서 영동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학원에서 이제 영동고뿐만이 아니라 청담고 내신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고3 정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영동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통합국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학교의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영동고의 시험은 이 일대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들 아마 자사고인 현대고도 있고 또 압구정고 같은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어떻게 영동고가 가장 어렵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12년 동안의 학교들 중에서 영동고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의 자사고조차도 뛰어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범위가 먼저 광범위합니다. 문학과 독서 그리고 문법 이렇게 세 개를 치는데 다른 학교들은 우선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학교들은 문법은 기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를 내는 편이거든요. 교과서 시험 범위라면 문학일 수도 있고 비문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영동고는 그렇지 않고 우선 문학은 기본적인 교과서 진도가 아주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무조건적으로 프린트물과 부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이 부교재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집은 매해마다 달라지고 또한 프린트물도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매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문학 시험 범위가 해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부교재로만 진행을 하는데 전부 다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이 모의고사 지문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4개에서 6개 정도 한 시험에 나오지만은 작년에 기출됐던 지문이 나오는 적이 없어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작년에 했던 시험 범위가 그대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부교재를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큰 차이점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문학과 독서, 문법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다른 학교보다 한 2배 정도는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기간은 똑같습니다. 7주에서 8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단순한 암기식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수능형 문제로만 30문제를 꽉꽉 채워서 출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의 국어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 출제위원이셨어요. 혹은 지금 현역 수능 출제위원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고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보기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보기형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아예 새로 스스로 글을 만들어 내셔서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어디서 그냥 인용을 해오거나 다른 논문 같은 거 그나마 갖고 오거나 그 정도인데 영동고 선생님들만 보기를 아예 새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범위에 나온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보기라는 글을 읽어야 하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문법까지 다 부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문법은 부교재가 사라지고 문학하고 비문학만 쓰는데 둘 다 고3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고1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고3 지문과 고3 문제를 풀어야만 내신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나오는 프린트물이나 부교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학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학교의 시험 범위가 2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대부분 고전문학이었거든요. 이 고전문학이 교과서에서는 고작 3지문 나오면서 프린트물에서 작품만 한 11개 정도 추가로 더 나왔어요. 그래서 만분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다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 친구가 학교 수업 내용을 꼼꼼하게 필기를 잘 해놨죠. 요거를 다 외운다고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기형 문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다 기억한 상태에서 또 보기로 새로 나온 고전 시가 작품과 서로 비교를 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학생들이 항상 겪는 영동고 시험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 프린트물이 이번에 문법이 있는데, 문법은 이론 파트 프린트물이 따로 있고 한 20에서 22문제 정도의 문제가 추가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론 파트는 어느 특정 문제집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내주는 20문제인데 요 안에서 학교 기출 시험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왼쪽에 이것은 학교에서 나눠줬던 실제 프린트물이거든요. 이 프린트물에서 이 빨간색 안에 있는 이 박스, 예시문 박스가 실제 기출문제에서 내용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예시문만 바뀌고 심지어 문제는 더 어려졌어요. 왜냐면은 왼쪽에 학교에서 줬던 프린터에서는 그냥 니은에 속한다 라는 개념, 이런 정도였는데 실제 기출에서는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1개, 디귿은 3개,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을 다 하나하나씩 파악을 해야 하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문법 프린트는 이론보다는 20개의 문제, 그걸 다 풀어봐야만 학교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풀이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학생들이 20문제에 대한 대비가 완료가 될 수 있겠죠. 학교에서는 그냥 답만 알려주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보기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것인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이거 전부 다 기출문제거든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형기가 쓴 민들레꽃이라는 시에 대한 선생님만의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순간을 전력으로 살아내려는 존재의 실존적 태도. 어머님들 존재의 실존적 태도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만한 내용일까요?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태도라는 말은 전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쯤은 돼야 간신히 배울랑 말랑한 개념인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지도 않고서 그냥 냅다 내고서 이걸 읽을 수 있으면 풀겠지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한 하나 더, 한계 속에서도 삶의 순간을 놓지 않는 창조자의 형상. 물론 창조자하면 아마 신일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걸 합쳐놓으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한계 속에서, 뭔가 어려움 속에서 삶의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창조의 형상.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거를 이해하고 푸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샛노랗게는 외형 묘사를 넘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실존적 태도로 삶을 전력으로 살아나가는 창조자적 모습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학교나 학원에서 배웠던 샛노랗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빨간 줄 밑줄 친 것들과 서로 통하는지는 스스로 시험장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고등학교 1학년이 그걸 해야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비문학에 나온 보기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새로 쓰셨거든요. 이미진의 요소들이 하나의 정합된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다.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지 내의 요소들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차이점이 발생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 더, 의미가 고정되어서 결정된 환영적 이미지로 작동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겠죠.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만은 실제가 아니라 환영일 뿐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냥 아는 내용을 문제를 객관식으로 풀려면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새로 본인이 파악해서 읽으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독해력이 절망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읽기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이런 보기 문제들의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냥 못 읽고 못 푼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시간이 고작 50분인데 그 안에 어떻게 이것들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느냐, 즉 시간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1학기 중간고사를 처음 쳤을 때 아마 학생이 아드님이 집에 와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엄마, 나 문제를 반밖에 못 풀었어. 그게 현실입니다. 영동고 시험,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개학하자마자 강조하거든요. 너네 분명히 시간이 없을 것이다. 시간 정말 모자란다. 조심해야 된다.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 근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학생들한테 백날 경고해봤자 학생들은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러고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면은 시험이 끝나가는데 본인은 30문제 중에서 15개도 못 풀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서 우물쭈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문제 잘 못 풀었어.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집니다. 기말고사 때부터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더 나아지게 돼 있어요. 자, 보기 문제, 다른 거 예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은,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라는 작품을 아예 인용해서 완전 새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얘 역시 이것 자체가 시험지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꼴랑 이게 0.7점짜리예요. 어머님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25점 만점인 시험이거든요. 그 중에서 0.7점이면 비중이 정말 적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읽고 앞에 글과 비교해 가면서 선지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실제로 시험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죠. 문학 같은 경우에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교과서 작품은 고작 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부교재에서 11작품 중에 3개 빼고, 즉 8개의 작품이 나왔는데 그나마 현대시였어요. 근데 시라고 해서 8개가 나온 게 아니라 소설만 나오는 시험 범위에서도 8개, 9개 이렇게 나와요. 즉 학생들이 그냥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 전 범위가 다 출제가 되었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라고 그나마 4지문밖에 안 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고3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다른 학교들보다 2배 정도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구성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점 만점입니다. 어머니들 그 성적표 받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25점이 만점이고 1년에 시험 4번 치잖아요. 중간 기말 이렇게 4번 치는 거 합쳐서 100점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점 만점일 때 실제로 영동고 평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25점 만점에 16점 나옵니다. 2등급 컷은 10점에서 11점 사이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아시겠죠? 이 이유는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냥 학생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푸는 게 더 커요. 객관식뿐입니다. 서술형과 논술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전부 다 항상 어렵고 시험 시간은 부족합니다. 보통 30문제 중에서 문학이 절반 정도고 독서가 한 10문제 그리고 문법이 6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보기 형식의 문제가 17개예요.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30문제를 다 못 풀고 시험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어려운 점들,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 독해력이 압도적으로 필요하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영동고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프린트물들이 전부 고3 수준의 지문 그리고 고3 수준의 문제라서 수능 기출 문제까지 저는 학생들한테 풀게 하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대 시험 현장에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어요. 또한 지문 내용이 원래부터 어렵겠죠. 그럼 제가 4개에서 6개 정도 나오는 지문들을 학생들이 완전히 암기하고 씹어 먹을 때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학생들이 제 앞에서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집에 보통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보다 외부 지문이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교재와 부교재 연계 작품까지 전부 다 합쳐서 자료를 제공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모든 교재는 제가 직접 제작한 것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고3들 언어와 매체, 특히나 문법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고3 전용 교재인데 영동고는 특별히 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고3 수준의 난이도다 보니까 이론도 고3처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과 문제를 제가 직접 타이핑을 쳐서 새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필기를 한 다음에 제 눈앞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면은 그 모든 내용을 필기가 뜨기 전부터 한번 이렇게 색깔
많이 사용해서 학생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또 필기가 나오면 그 필기 내용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제장 같은 경우에 매주 한 권씩 이제 시험 범위가 계속 중첩이 되면서 그 과제장 책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기가 추가되어 있는 지문, 문제들을 제가 정말 많이 내는 편이에요. 또한 학생들이 아무리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냥 객관식만 푸는 기계로서 있으면은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를 더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전 영역 전부 대비를 해야 돼요. 다만 영동고의 장점이다 단점이 있다면은 내신 공부가 하도 모의고사 위주로 굴러가다 보니까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랑 똑같아요. 실제로 제가 2학년도 가지고 있는데 2학년 끝물쯤 되면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신 공부만 했을 뿐인데 정시도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는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만큼 내신이 어려웠다라는 방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은 정시 준비를 한 셈이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내신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고2 때는 안 나오다가 다시 고3 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고1 때 철저하게 모든 범위를 다 마스터를 해놔야 돼요. 문법을 싫어하고 말고는 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머리에 때려 박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보기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는 작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친구들은 작년 1년 동안 선배들이 쌓아온 새로운 교과서에 맞춘 기출문제가 있었죠. 물론 작품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문제 유형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온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 어떤 것이고 또 보기의 난이도가 어떤지를 맛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매 시험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정말 영동고에서 내신으로 살아남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 수준에 걸맞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렵지만 수업까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춰서 가장 쉬운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설명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학생들이 방금 들은 내용을 이해했는지 제가 답변을 들어야 그 다음 내용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프린트, 교과서, 외부 지문 전부 다 반영된 자료를 매 주마다 계속 제공을 합니다. 제가 클리닉을 평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클리닉 때는 매 주마다 누적되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고 또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함으로써 이 친구가 제대로 시험을 쳤는지 아니면 찍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험 문제를 제가 채점을 하고 오답 관리를 할 때 보면은 바로 제가 알 수 있는 점이 이 친구는 문법이 약하구나. 이 친구는 비문학이 약하구나.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너는 비문학을 더 공부해라. 혹은 자료를 더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강 일자는 3월 7일 토요일이고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토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같은 경우에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 하루를 골라서 그리고 시간도 학교 방과 후쯤에 보통 오더라고요.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저랑 같이 30분, 최소가 30분이고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시험 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이 정도의 클리닉을 매주마다 계속 하고 집에 귀가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어머님들하고 같이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고등학생이니까 학생들과 직접 제가 시간을 잡아서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서는 이제 학생들 중에 제대로 외우지 않았거나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클리닉 시간 때 제가 질문하는 거 답변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답변할 때까지 제가 안 보내기 때문에 보통 잘못하면 4시간 정도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영동고의 시험 경향과 그리고 저희 학원,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